김정숙 여사 어제 모처럼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했는데 요즘 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어머 하고 이렇게 다가가는 분이 바로 위안부 김복동 할머니인데 먼저 알아보고 저렇게 다가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동인유공자와 유족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 어제 청와대 초청한 자리에서 오찬을 했죠. 그 자리에서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옥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이렇게 또 어르신들을 맞이해 주니까 아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우리 며느리 같다는 생각, 또 딸 같다는 생각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모습이 결국은 인기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6월 달에도 호국 관련된 분들 오셨을 때도 같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초청 인사를 하면 초청한 사람들이 이미 앉아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나중에 대통령이 입장하는 게 일반적인 통례였는데 저렇게 입장하는 순간부터 다리까지 굽혀가면서 그렇게 환영을 해주니까 오는 사람 입장은 얼마나 이게 감사하겠습니까? 감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대우를 받는 게 저런 거예요. 뭐 돈을 얼마를 주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본인을 존중해 대통령이라는 분이 저렇게 한 분 한 분 손잡아주고 인사하고 무릎까지 굽혀가면서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을 보면 저게 참석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일반인들도 저걸 보면서 김정숙 여사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저렇게 정말 국가를 선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춰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 자체가 저기 오신 분들이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만이 다 풀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런 모습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런 분들이 많이들 청와대에 오셔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아까 잠깐 화면에서 보셨지만 김정숙 여사가 입은 한복, 해외 순방 갈 때 주로 많이 차려입고 나왔던 한복인데 크게 색깔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옥색과 치마 저고리는 조금 다릅니다만 저렇게 입고 나오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경축식에는 하얀 양장을 입고 나왔습니다만 저런 공식적인 행사에서 저렇게 한복을 입고 나오니까 여러 가지 좀 보기 좋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고유의 옷이 한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식 세계 하든 한복 세계 이런 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영부인이 저런 공식적인 자리에 한복을 입고 나온 것만큼 더 좋은 홍보수단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영부인의 한복이 굉장히 개량하고 화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설날에 입으시는 그런 류의 한복 아니겠습니까? 아주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고 단아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한복을 입은 저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도 그렇지만 해외에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데도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그동안 한 3주가량 공식 석상에 안 나타나서 저희 참 많은 분들이 요새 이렇게 나오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어제부터 또 오늘 광복절 경축식까지 연속 이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또 퍼스트 레이디가 해야 될 또 역할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엄중한 시기에 북한을 향한 대북 메시지를 또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김정숙 여사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희 먹고 사는 문제 아까 이제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살충제 달걀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있으면 김 여사가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좀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른바 스킨십이죠. 예. 유권자들과 스킨십을 통해서 굉장히 좀 친밀감을 이끄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영부인 되신 이후에도 그런 역할을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지금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좀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 와튼스쿨에서 협상론 가르치는 교수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순수히 내용 자체를 가지고 협상이 성사되는 경우는 한 8%밖에 안 되고 8%. 예. 예.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좌우되는 게 37%. 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협상이라는 건 서로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죠. 도장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55%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의 행보는 그러니까 저런 걸 이제 국민들이 보게 되면 정책이나 어떤 내용 이런 걸 떠나서 참 사람들이 됐네. 일단 이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신뢰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한 정책에 대해서도 믿음이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예를 들면 최진봉 교수가 했을 때와 예. 김태현 변호사가 했을 때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다르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최진봉 교수를 어떻게 보느냐, 김태현 변호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지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를 갖는 데는 저러한 행보 자체가 저게 단순한 하나의 이미지라고만 폄하할 수 없는 예.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그것이 곧 정책에 대한 믿음, 이렇게 이제 연결돼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네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네. 지금 현재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광복절에는 김태현 변호사 구치소에서도 특식이 나온다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저 교정부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야 진짜 광복절이가 뭐 준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교정본부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은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예. 국정농단 사건 수용자들을 상대로 광복절에 일반 수용자들과 달리 별도 특식을 지급하거나 행사 진행하는 것은 없다. 뭐 일반 수용자들과 이제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구치소에서 뭘 먹을까 메뉴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예. 홈페이지 들어가면 항상 교정본부 홈페이지 가면 메뉴 볼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보시면 포자 만두 저거가 이제 지급됐다는 건데 예. 중식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잠시 후에 먹을 점심 식사로 예. 8월 15일 광복절은 수용자 급양 관리 지침에 의거 중식의 특식 포자만두가 함께 지급됩니다. 원래 이게 예. 닭곰탕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포자만두가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만두 이제 몇 개 더 주는 건데 예. 글쎄요. 저거를 이제 특식이 일단 구치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예. 교정본부 관계자는 별다른 거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건 이행인 것 같아요.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그렇겠죠. 것이지 그렇겠죠.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만두 하나 더 드릴게요. 뭐 이런 거 네.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이 참 착잡할 것 같은 것이 구치소 안에 있기도 하지만 오늘 이 8.15가 바로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가 이 세종문화회관에서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네, 공교롭게 오늘이 또 유경수 여사 서거일이죠. 네. 그래서 43주기 추모제가 원래 옥천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 250만 원 가량 됩니다. 네. 250만 원. 250만 원 가량 되는데 그거를 지원하면 안 된다는 이제 일각의 반대에 따라서 결국은 그 돈이 집행이 취소가 됐고 예. 결국은 네. 이제 그 유경수 여사 추모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만큼 그 가족들의 이런 예. 둘러싼 행사마저도 이게 폄훼가 돼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일각에서 가짜 편지도 옥중서신이라고 가짜 편지도 돌아다니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구치소 안에서 마음이 착잡할 겁니다. 어머니 길을 이렇게 가지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 아버지 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씁쓸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지하는 그 표현 방법이 잘못돼서 특검에게 물병을 던지고 또 오늘 또 8.15 광복절을 맞아서 또 가두행진을 하고 이런 등등의 모습이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또 자극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 또 그게 또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추모 행사를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고 그건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네.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추모 행사를 하는 걸 지금 현재 그 현충원에서도 하고 있고 옥천에서도 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거는 허용돼야 되고 그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지금 조원진 지금 새누리당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분 같은 경우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념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소로 이걸 자꾸 사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서 뭐가 더 좋겠습니까? 본인의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고 또 새누리당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행동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안정돼 가고 있고 해결돼 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든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이 부분을 다시 또 정치 쟁점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일들 좀 삼가하고 본인이 정말 정책으로 시도하고 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이념적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김태현 변호사, 이게 특검에 물병을 던진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이 이제 청구가 됐었잖아요. 네. 이제 기각이 됐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물병을 던진 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폭력을 이제 행사한 거 하긴 한데 구속영장 신청한 게 좀 과도했다. 아니면 이제 재판부에 어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더 이상 하지 마라. 저는 구속영장 검찰에 청구하고 법원에 기각 저는 다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게 이제 영장이 나올 만한 사유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그 박용수 특검에 테러를 가했거나 이러면 영장이 나오는 게 맞는데 생수병 하나 던진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법원에서 봤을 때 이거 영장을 그 구속할 만한 사유는 아니야라고 이제 법원에서 본 건 맞는데 아마 이제 검찰도 그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검찰의 영장의 청구도 바람직했다고 보는 건 잘했다고 보는 건 뭐냐면 일종의 경고 효과인 거죠. 최소한 구속은 안 될지라도 판사 앞에 가서 몇 시간 동안 특검 검찰 갔다가 그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심심을 받고 대기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위화력, 그 경고 효과라는 것은 충분한 거죠. 네. 특검에 이은 재판 수행에 방해한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어쨌든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걸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 그다음에 법원의 영장 기각 좀 상반된 행동이긴 하지만 둘 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 네.